손쉬운 농사, 돈 버는 농사. 자, 이거는 일단 감귤나무의 기본 수영은 이제 개심자연이 맞습니다. 잘 아셔야 돼, 개심자연이라는 것. 자, 개심자연역에서 일단 주지는 다 아실 겁니다. 세 개, 네 개. 요것들 뭐 갖고. 자, 우리 밴드 회원들은 요거 통일시켜야 됩니다. 앞으로 각도를 얘기할 때는 절대 지면으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수직 기준 해야지. 수직 기준. 무슨 말이냐면은 70도, 80도가 아니고 20도. 자, 아까처럼 이렇게 이제 고접하고 유의시키면 이거 몇 도입니까? 90도. 요거는 여기까지 맞아. 이거는 60도. 그러니까 요거 할 때까지는 일로 기준에서 얘기하고 60도 돼가면은 이때부터 일로 기준해.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오늘부터는 무조건 수직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은 요거로 기준하게 되면은 요게 지금 주지지 않습니까? 주지 각도가 20에서 30도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지? 예. 저거는 키울 때는 저거 위주로 하다가 성목이 되면은 이 틀은 잡혔기 때문에 요 윗부분을 조금 더 눕히는 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뼈대는 그렇다고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가지는 직선을 좋아하니까 90도가 되면 가장 양분 잘 올라가는데, 이거는 가지 체력만 이제 고민한 거고 우리는 품질도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최대한 약간 옆으로 햇빛이 안 좋고 고름을 받을 수 있게 약간 눕혀놓은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은 배상형. 이거는 낙엽과수에서 많이 쓰는 형태고 감귤에서도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해방 전후에 요 수형을 사용했었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고접붙인 나무 수형이 다 이겁니다. 자, 고접붙여서 유인시켜서 순을 받으면은 올립사 올리는 게 45도. 이게 여기 기준으로 딱 45도입니다. 얘가 주지각도가 45도. 단점이 뭐냐면은 이거는 장점은, 배상형의 장점은 빨리 달려. 두 번째, 과실이 커. 왜냐하면은 이 배상형은 아주지가 없습니다. 아주지. 요게 큰 골격이 주지, 그 다음 옆에 나오는 게 아주지입니다. 이거는 아주지가 없습니다. 곧바로 주지 다음에 측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가지가 주지에서 멀지 아래 다 붙어 있습니다. 주지 쪽으로. 그러니까 과일이 큽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햇빛이 잘 비치기 때문에 품질의 차이가 적습니다. 요게 장점이고, 단점은 뭐냐면은 경련결과가 심하다는 거. 해거리가 잘 나오고 너무 이제 강전장을 많이 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측지를 주지 쪽으로 붙여야 되니까 전정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나무 수령이 빨리 단축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수형은 아마 지금 고점 붙이는 데서 많이 쓰고 있는데, 요 수형도 조금은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될 수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 제주도에서 밀감이, 생산량이 뭐 많이 내는 분도 있지만은 연평균을 쭉 잡아봤을 때 생산량이 안 느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단계적으로 수령에 맞게 착과량이 안 맞다는 그거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나무 모양상의 한계입니다. 더 이상 수령을 넣을 수가 없어.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최근에는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요 형태입니다. 2단 배상형. 즉 주지 각도는 요거보다는 약간 더 높이고, 배상형 40보다는 약간 더 높이고,
절충 형태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아주지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감귤나무 하우스 안에서는 높이가 제한됐기 때문에 이 아주지를 만들 공간이 없습니다. 이처럼. 그래서 이 아주지를 없애고 1아주지만 둬서 만드는 2단 배상형. 요게 아마 여러분 농장에 가보시면은 거의 이런 스타일일 겁니다. 이 고접붙인 나무의 이 배상형 스타일에서 고접붙인 나무에서 아주지를 못 만드는 또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유인을 시키면은 햇빛이 비치면은 가지 뒤쪽으로 햇빛이 안 비칩니다. 뒤쪽으로 순이 안 나와. 순이 안 나와. 앞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아주지를 만들 수가 여건상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배상형에서는 그래서 아주지가 없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은 개심자연형은 수직 기준으로 해서 각도가 20도에서 30도 정도고, 배상형은 45도. 그 다음 2단 배상형 그 중간 형태는 제가 한 40도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이해되시지? 예. 우리 저 승민이 회원은 뭐 전화 받았으니까 예. 한번 복습보는 차원에서 예.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나무별 명칭입니다. 요거는 수폭, 수고, 주간, 그 다음에 간장, 여기 1주지까지의 거리, 뭐 쭉 내용이 다 적어졌습니다. 이거 여러분 혹시 묘목, 아까 묘목 얘기하던데, 묘목 얘기할 때, 우리 보통 묘목 심을 때 1년생 사오면은 몇 cm로 잘라서 심으려 합니까? 15에서 20. 예, 보통 20에서 30 정도로 봅니다. 한 뼘 좀 이상으로. 그게 뭐냐면은 그게 여기서 요 간장이면 간장 1주지까지의 거리입니다. 그거 간장이 됩니다. 20cm. 여기? 자, 이겁니다. 주간은 뭐냐면 요 전목 부위에서 세 번째 주지까지의 거리를 주간이라고 그러고, 간장은 전목 부위에서 첫 번째 아주지, 첫 번째 주지까지의 거리. 그러니까 우리가 20에서 30cm로 하게 되면은 보통 여기서 3주지 뽑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1주지는 봄순에서 뽑고 2, 3주지는 봄순이 아니고 여름순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요 사이 간격이 보통 이 전목부에서 여기까지 간격이 보통 20cm. 그 다음에 여기까지 간격이 보통 20cm 해서 주지 간격을 20cm를 유지하는 게 그런 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년을 심게 되면은 최소한 20cm 이상은 정도만 자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30cm 정도가 되게 되면은 다 봄순으로 해서 주지를 받으면 되고, 짧다 싶으면은 하나는 봄순에서 받고 나머지 두 개는 봄순에서 다시 또 여름순이 나오니까 요 여름순에서 잘라가지고 주지를 만들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거는 제가 구마모토 시험장 노지에 있는 한라봉입니다. 여러분 보시기 이 정도 한라봉 다니면은 해결이 안 하겠지? 이 정도 나무에서. 제가 그때 2010년도에 갔다 왔으니까 그때가 22년생이가 된 것 같습니다, 나무가. 그 시험장에서 나와 설명하는 게. 요거는 우리 제주의 한라봉, 아주 초창기에 심은 한라봉입니다. 나무 모양이 틀리지 않습니까? 요거는 밑에 1아주지가 있어가지고 나무 모양이 약간 이렇게 된 스타일이고, 요거는 아주지가 없다 보니까 나무 모양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삼각형, 역삼각형. 자, 그렇다면, 자, 요거에 아까 제가 같이 수간, 수폭, 수고 했는데, 자, 여러분 밭에 한번 나무 넓이를 한번 계산해 보는 겁니다. 자, 우리 밭에가 지금 수고가 지금 3m다. 우리 밭 나무가. 근데 지금 가장 이상적인 비율이 수폭이 10이고 수고가 8이면은 우리 밭에 있는 레드향 나무가 수고가 3m다 하면은 수폭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계산해 보면은 3.75m입니다.
수폭이. 그러니까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은 요 끝에서부터 요 끝에까지 거리가 3.8m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2m로 씹어져 있어. 2m로 씹어졌을 때 수폭을 재보면은 요 두 나무 사이 제시거리가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간벌이 할 때인지 안 할 때인지 이렇게 이론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수폭이 3.75면은 이제 주지 기준 이제 여기 가운데 이제 우리가 심은 나무 기준으로 해서 이쪽으로 한 1.6m, 이쪽으로 6m, 이쪽으로 1.6m, 그럼 32m인가? 그럼 1.8m 정도 되겠네요. 1.8, 이걸로 1.8. 그렇게 해서 이 나무하고 아까 제가 2m로 심었을 때 앞뒤 간격이 2m면은 20cm만 붙어 있으면 최고의 토지 이용률이니까 그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농장에 가서 우리 나무의 높이 같은 데는 줄자로 한번 재보십시오. 수폭도 한번 재보고. 누가 제일 건가요? 중간이 제일 건가요? 대충 나도 답이 나오시기 뭐 어차피 나는 스포기 좀 흥미있었거든. 대충 답이 나오는 거.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주지가 확실하게 보이니까 보이지? 여기는 주지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없다고? 이게 저 기억으로 고접 3년 차에 옆에 가지 다 작은 거 딱 주지만 3개만 남겨두고 3년 차에 처음 다니는데 아예 요거는 놔두다 보니까 어느 게 주지고 어느 게 아쉬운지 몰라. 즉 방치해서 놔둔 나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도 기왕 전쟁을 배우기 시작했으니까 최소한 우리 가지에서 이게 주지, 이게 아주지 정도는 알아두시면은 뼈의 골격을 알아야 그 나무가 어떻게 자라는지 알고 그걸 알아야만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전쟁을 해나가셔야 조금 맞습니다. 자, 그래서 주지 같은 아까 계신자 인형은 수직 기준으로 해서 20에서 30도. 이거는 천혜향 고정이 뛴 건데요. 여기서 볼 때 햇빛이 골고루 비칠 것 같은 나무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 맞습니다. 1번은 이렇게 요철 모양으로 됩니다. 요철 모양. 이렇게 올라온 분, 내려간 분, 올라온 분, 이게 요철 모양에 대한 햇빛이 골고루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귤나무 주지를 3개 조라는 이유가 이런 요철 모양의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냥 심심하니까 3개만 두르는 게 아니고. 네. 그래서 항상 전쟁할 때 여러분 해다 보시면은 이게 기준이 맞으면은 자연스럽게 이 모양이 나옵니다. 근데 장단 그런 거 없이 하다 보면은 요 모양이 안 나와. 자, 어떤 경우냐면은 고접 붙였는데 우리 보통 주지 하나에 접수 2개를 붙이지 않습니까? 그럼 접수 2개의 눈이 2개씩이면은 총 4가지입니다. 중간 대목 주지 하나에 4가지면은 4가지 중에 분명히 주지가 있을 건데 이거를 주지를 구분 않고 똑같이 잘라버리면은 이런 모양이 안 나옵니다. 주지로 키우려면 조금 길게 놔두고 주지가 아닌 놈은 조금 짧게 자르고 그 다음 길게 자르고 하면 당연히 요 모양이 되겠지. 자, 고접수 자를 때는 반드시 앞으로 계속 주지로 키울 놈, 점차 주게갈 놈, 주지로 키울 놈, 그 구분을 확실히 해서 주지로 안 키울 놈은 좀 세게 잘라가지고 요거를 착화시키든지 아니면 점차 길이를 단축시키십시오.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길이가 긴 게 수세가 강하다고 했으니까 그래 이거 구별시켜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이런 형태의 모양이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모양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어린 나무입니다. 어린 나무. 자, 여기서 1번, 2번 중에서 주지 연장 가지로 사용될 수 있는 가지가 어느 것 같습니까? 1번, 2번 중에서. 여러분 보시겠죠. 아까 고민한 게 뭐냐면은 주지 연장지를 볼 때는 요 분기가 된 앞선 가지,
앞선 가지하고의 관계를 보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개신 라인형에서 주지 각도는 수직으로서 몇 도라고 그랬습니까? 2, 3, 30. 2, 30도 그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기 마음속으로 수직을 그어가지고 2, 30도 되는 게 어느 가지인지. 2만.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잘라놓은 겁니다. 그럼 이 각도가 당연히 20에서 30도 된다. 어린 나무는 요거만 알면 전쟁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 반드시 어린 나무는 요 끝에서 여름순이 이렇게 두 개씩 올라오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지 연장비로 쓸 거는 주지 각도하고 각도를 고려해서만 선택하시면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고쳐 붙인 나무입니다. 자, 요거는 일주기로 키운 나무인데, 요거는 지금 몇 도로 유인한 것 같습니까? 수직 기준에서는 2, 30도. 이건 그냥 이 자체를 주지로 쓰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여기 이 같은 경우에는 아까처럼 주지 하나당 두 개의 접수를 꼽아서 거기서 두 개의 접수에서 가지가 다 나오니까 총 4개지 않습니까? 4개 할 때는 요 한 가지에서 이렇게 아주 시작하지 말고 요거는 각도가 30도에서 요거는 주지. 같은 몸이 아니지만 다른 가지지만 요거는 주지, 요거는 아주지. 아예. 결론적으로는 안 된 방법입니다만은 그렇게 해서라도 나무 모양을 잡아야 전정할 때 야이는 주지고 야이는 아주지를 알아야 주지는 조금 길게 넘기고 아주지는 주지보다 구분을 시켜야 되니까. 네. 그래서 여기 두 번째 방법이고 세 번째는 요겁니다. 일주일로 우리 순교 회장님처럼 유인시켰다가 여기서 튀어온 가지를 주지화시키는 겁니다. 단 간격은 요 접붙이 부위에서 요 주지로 만들 가지 거리가 60cm. 세번. 요걸 잡아버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 가지가 안쪽으로 몰리겠지. 몰리면은 요 수관 내부가 꼭 내양지처럼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눕혀서 순이 올라왔을 때는 가급적인 주지로 만들 가지는 요 전복한 부위에서 한 60c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가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요거는 주지, 이쪽으로 가는 거면 아주지가 되는 겁니다. 자, 요런 나무는 거리보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요 가지에서 어느 게 주지 아주지라고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럴 땐 아예 마음 편히 요거는 각도가 30도니 요거는 주지, 요거는 옆으로 봤을 때 요거는 아주지. 검 생각해버리면 전장할 때 좀 더 쉽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아주지입니다. 아주지는 보통 수직 기준으로 해서 아까 주지가 20에서 30도면은 아주지는 60도. 예. 30도, 그 다음 여기 주지에서 30도 생각하면은 딱 맞습니다. 주지에서 수직에서 주지는 30도, 아주지는 60도. 그렇게 생각하면 거의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 모양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제주도 하우스에서는 이 아주지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나온 모양이 이렇게 돼요. 역삼각형.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차 타고 갈 때 노지 밀감을 가만히 보십시오. 저 나무는 삼각형 모양인지 아니면은 역삼각형인지 그걸 딱 보시면은 뭐가 보이느냐면은 아주지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요 아주지의 요 밑에 아주지의 중요성은 나중에 한 번 더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자, 측지라 하면은 아까 제가 주지 아주지에 있고 측지라 하면은 주지 아주지를 뺀 나머지 전부 가지를 측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2년생 가지도 측지요, 1년생 가지도 측지요, 3년생 가지도 측지요. 주지 아주지 뺀 모두를 측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뭐 측지에 일단 밀감이 달린 거기 때문에 쭉 아까 상면에 즉 햇빛이 비치는 쪽에는 측지 발생이 잘 되고 하면 쪽에는 잘 안 된다는 게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아까 이거 고정 붙인 나무 보면은 햇빛 비치는 쪽은 다 나왔지만 밑에 쪽으로는 안 나왔기 때문에 아주지 설정이 어렵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측지 배치는 아까 그 배상면에서 말씀드렸지 주지에서 밑까지 달린 부위가 짧으면 짧을수록 과실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자, 그 다음에 이제 결과 모집, 제일 중요한 결과 모집. 전 지금도 이거 얘기할 때마다 안 잊어보는 게 처음 이 센터에 발령받으니까 이제 그 당시 감리계장이 이제 우리 후배를 이제 신뢰처럼 쭉 앉혀놓고서 한 줄씩 얘기했습니다. 전쟁에 오라고. 딱 한마디가 뭐냐면은 결과 모지만 자르지 말고 오래. 결과 모지가 뭐지? 이거 뭐 얘기하는 사람도 없어. 하여튼 결과 모지만 자르지 말고 오라고 하니까 한줄 쭉 긴 가신지 아무도 몰라. 나중에 보니까 그러니까 좀 가르쳐 주려면 좀 이런 교육을 한번 해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결과 모지가 뭐냐면 전년도에 발생해가지고 금년에 달릴 가지입니다. 즉 작년도에 발생한 가지를 결과 모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발생한 가지 중에서 이렇게 봄순만 나온 가지도 있을 것이고 봄순에서 여름순이 나온 가지도 있을 것이고 봄순에서 여름순 나오고 가을순 나온 가지도 있습니다. 다양하게. 이게 전부 다 작년도에 발생한 1년생 가지, 즉 결과 모지입니다. 여기서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감귤나무는 1년생, 즉 작년도에 발생한 가지 중에서 마지막 순에서만 꽃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 봄순만 나온 거는 작년도에 나온 마지막 가지가 봄순이지 않습니까? 봄순밖에 안 나왔으니까. 그러면 봄순에서 여름순이 나왔습니다. 작년도에 발생한 마지막 가지는 이 가지에서 여름순. 요거는 봄, 여름, 가을순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가을순입니다. 그러면 꽃이 많이 발생할 정도는 봄순, 여름순, 가을순입니다. 결론적으로는 봄순이 가장 꽃이 잘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자, 요거는 봄순만 나온 겁니다. 특징이 보면은 이 가지에 흰 줄이 없을 겁니다. 요거는 봄순에서 여름순 나온 겁니다. 나오니까 봄순에서 순이 딱 나오니까 이 봄순은 하얀 줄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봄순, 여름순, 가을순 나온 거는 당연히 마지막 나온 가을순은 하얀 줄이 없고 그 앞서서 나온 여름순은 끝에서부터 하얀 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봄순은 아예 전체 다 생겨버리고 그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자, 요거는 지금 가지의 모양이 면 모양이 2등변 삼형식으로 됐습니다. 저거 보고 각지가 각지, 각이 있다 해가지고 요게 나온 이 가지는 둥그지 않습니까? 면이. 요걸 환지라고 합니다. 자, 요거는 봄순만 발생한 가지고 마지막 가지. 요거는 봄순에서 여름순이 나온 가지인데 여름순이 마지막 가지고 요거는 봄순, 여름순, 가을순이 나온 가을순 마지막 가지입니다. 마지막 가지 나온 특징이 뭐냐면 전부가 다 각지입니다. 각지. 자, 각지에서는 꽃이 발생하고 환지에서는 새순이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꽃을 확보하려면은 각지를 남겨두셔야 됩니다. 새순을 받고 싶다 하게 되면은 당연히 각지를 잘라내고 둥근 가지, 환지를 남겨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각지에서는 꽃이 오고 둥근 가지에서는 이렇게 순이 발생합니다. 자, 다시 앞으로 가서 여기서는 요 봄순에서 각지인 봄순에서 꽃이 올 거고 봄순, 여름순 나온 거에서는 아까 각지는 여름순이고 환지는 봄순이기 때문에 꽃을 필 거면은 남겨두고 여기 만약에 순 맞을 거면은 여름순을 잘라버리고 봄순을 남겨두시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봄순, 여름순, 가을순이 나왔으면은 100% 수를 받고 싶으면 봄순에서 자르고 꽃을 바꾸고 싶으면 가을순 남겨둬야 되는데 가을순은 짧고 꽃이 안 오기 때문에 우리가 적과해서 낮은 데 보면은 여름순이 아닌 가을순이 조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아예 약하게. 그런 경우에는 요 끝이, 요 끝에가 약간 각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는 가을순만 잘라내도 그것은 꽃이 올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꽃이 나오려면은 가지의 면이 각지인 게 가장 확실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름순 중에서도 이렇게 이것도 지금 여름순입니다만은 아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거의 환지가 됐을 거고 요 끝은 각지가 됐을 겁니다. 그럼 내가 여기서 여름순에서 수술하고 싶다 그러면 반드시 자르는 부위는 각지인 쪽이 아니고 각지에서 환지로 변하는 쪽에서 자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수술 받을 수 있습니다. 어렵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지금 순이 나온 겁니다. 순이 나온 건데 무슨 말이냐면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봄순인지 그걸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더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봄순입니다. 즉 얘네하고 이 봄순이 같이 나온 겁니다. 그 중에서 센 봄순에서 같이 여름순이 나온 겁니다. 이걸 판단할 때는 반드시 요 옆에 약한 봄순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셔가지고 요 가지가 봄까지인지 판단하시는 게 가장 쉬운 것 같습니다. 자, 요게 지금 생장점입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저 생장점이 저게 망감류에서는 저게 죽어가는 시기가 있습니다. 저거 보고 자가적심이라고 합니다. 자기 스스로 난 다 컸어 하면서 저기가 저 부위가 노랗게 되면서 뚝 떨어집니다. 떨어지면은 이렇게 마디가 생깁니다. 그래서 봄순, 여름순 사이에 있는 걸 보고 봄순 마디라고 합니다. 그 다음 여름순하고 가을순 사이에 생긴 거 보고 여름순 마디. 저거 나중에 아시면은 저거 가을 전쟁할 때 조금 요긴하게 쓸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얘 명칭 알아두시고 반드시 이렇게 생장점이 있다는 거. 요 생장점이 자가적신되는 시기가 언제냐면은 생장점이 자가적신 돼가면은 이제 꽃이 거의 다 확인되는 시기입니다. 망감류에서는 언제냐 백화기 때 꽃이 피기 바로 직전에 그때 되면은 이렇게 생장점이 노란색으로 이제 되면서 죽어갑니다. 자, 그 다음 결과지 과경계열입니다. 결과지는 원래 밀감이 달린 가지. 요거는 작년도에 발생한 가지니까 결과모지. 요거는 여기서 원래 봄순이 나오면서 달린 거니까 요거는 결과지. 원래 밀감이 달렸던 가지를 과경지. 자, 제가 무결과지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작년도 결과모지에서 금년에 직화로 꽃이 왔어. 직화로, 유연파가 아닌 직화로 꽃이 왔으면 더 보고 무결과지라고 합니다. 즉 결과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차지는 천혜향이 가장 많습니다. 우리 올배없이 천혜향 재배우는 날 뭐지? 성룡인가? 네. 천혜향만의 특징입니다. 끝에서 순이 3개, 4개씩 나와. 그래서 천혜향이 전쟁하게 가장 시간 많이 걸리는 이유가 이런 차지들을 좀 정리하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다른 거에 비해서. 보면 뭐 레드향이나 한라봉이나 온주미감은 거의 끝에서 2개 많아야 10개밖에 안 나오는데 이거는 뭐 5개, 6개 나오니까 그래서 이 성격이 급한 사람은 천혜향을 잘 재배 못합니다. 참을 그거 다 잘라야 되는데 못해. 온주미감이에요. 도장지, 내향지, 여기는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뭐 예비지는 다 아실 겁니다. 내년도 가지고 만드는 얘기인데 이것도 의견이 분명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망감류에서는 가온을 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비지를 굳이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왜? 유연파로 나오기 때문에 유연파로 나오는 게 다 꽃이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꽃도 안 오는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예비로 쓰면 됩니다. 근데 특별한 경우는 뭐냐면 일처럼 황금향 이거 가온한 겁니다. 레드향도 일부러 예비질 만들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은 2, 3년 시대에 가지에서 잎이 다 나긋했을 경우 잎이 없어. 그럼 쏙 텅 비지 않습니까? 요 끝에는 작년에 나온 봉순이 있어. 이걸 놔두면 여기 꽃이 옵니다. 근데 이 쏙을 채울 기간이 없어. 이럴 때는 이런 식으로 잘라가지고 민둥된 가지를 잘라가지고 다시 이거 순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망감류는 인위적으로 예비지를 만들 필요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절단 소금은 다 아실 거고. 자, 요거는 성질 테스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긴 가지가 있는데, 자, 반드시 절단을 시킬 때는 위로 향한 가지를 두고 절단을 시켜야 됩니다. 그건 감귤나무의 기본입니다. 가지가 있는데 위로 나온 작년에 나온 봉순도 있고 밑으로 나온 봉순도 있을 겁니다. 근데 밑으로 나온 가지를 자르면 나무가 알로 쳐집니다. 감귤나무는 달리면은 개장성이기 때문에 즉 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정할 때 가지 위에 있는 거를 두고 잘라야지 밑에 있는 걸 두고 잘라버리면 다시 가지가 모양이 알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위로 향한 가지를 두고 잘라야 되는데 1번에서 자르면 이렇게 됩니다. 즉 가지 길이가 2번에 비해서 길다는 얘기입니다. 요 가지를 짧게 만들다 보면 전정이 강해져 버립니다. 네. 나중에 한번 현장에 가서 전정해 보시면 알 겁니다. 나는 어느 쪽으로 자를지. 그러니까 요거를 한 2개 정도 남겨두고 자르시는 분들은 조금 원만하게 좀 꽃을 확보하자는 차원이고, 하나만 두고 자르시는 분들은 뭐냐면은 여기 100% 꽃이 올 거니까 나는 꽃이 10개 온 겁에서 2개만 오면 꽃이 충족도가 좋으니까 과실이 클 것이다 라고 할 때는 이렇게 전정을 세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서귀포 노인부 가서 교육하는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전정이 2년 전보다 좀 약하게 한다고. 저도 이제 책을 읽다 보니까 듣는 게 뭐냐면 어떤 책에도 달리는 나무 전정을 세게 하는 말이 한 글자도 없습니다. 왜 우리 그러느냐? 꽃이 100개 올 거를 망감류는 꽃이 적고 과일이 크면 쳐보니까 전정으로 그 꽃을 다 제한시켜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착과 연수가 어릴 때는 맞는 말입니다. 근데 착과 연수가 늘어가면은 그거는 잘못되면 해결해버립니다. 꽃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일단 농사는 꽃이 확보된 다음에 꽃따기를 하든 적과를 해야지 전정으로 해서 꽃따기도 안 하고 적과까지 없다는 것은 그거는 현실적으로 맞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거 예전 같았으면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이렇게 조금 약하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정말 여러분들도 이제 현장에 가서 전정할 때 한번 비교해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즉 가지의 남김에 따라서도 전정이 세지고 약해지고 정해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요거는 소금이고, 이렇게 자르면은 가지가 없애는 거니까 가지를 하나 두 자르는 거는 절단이고, 소금 절단, 소금 절단. 망감류는 반드시 자를 때 이런 식으로 가지를 위로 향한 가지를 남겨두고 그 면에서 자르는 겁니다. 요거만 아셔도 저 측지 정리할 때 거의 맞습니다. 요거만 아셔도. 자, 요거는 제가 보기엔 전정량의 30% 정도 제가 한 거고, 요거는 50% 제가 한 겁니다. 아까 우리 홍가리 회원님 얘기하신가? 요 정도 되면 시간이 얼마 걸릴 것 같습니까? 전정 시간이. 오래 걸리죠. 하루 종일? 저 기억으로 요 정도 허전해도 나무 하나당 최소한 30분 이상 걸립니다. 빠른 사람이 있을 경우. 고민하면서 하다 보면은 1시간 이상 걸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전정 이렇게 된 과일이 크고
이렇게 했다고 과일 적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꽃이 와주면 최고지만은 시간적인 압박을 받는다면은 이렇게 해놓고 적과를 해도 과일 크기는 비슷해져 갑니다. 단지 이렇게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세밀하게 해야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께 전정을 좀 더 세밀하게 할 거냐 그렇지 않을 거냐 하는 것은 여러분이 여건에 맞게 판단을 하십시오. 근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하면 어른들이 딱 첫 마디가 있습니다. 아, 시원하다. 잘 자랐죠. 근데 그런 말을 하는데 저는 이제 별로 그 말이 요즘 조합되지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나올 것 같습니다. hey, hey, hey.